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내 아이의 성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한 소녀가 굿나잇 인사를 하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예쁜 잠옷을 입은 소녀는 아빠, 굿나잇? 하며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리만 들었지. 고개를 돌려 딸의 모습을 바라보진 않았다. 그저 손만 흔들며 굿나잇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소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속삭인다. 오늘도 역시.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고 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이제야 그때 뒤돌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며 이런 편지를 썼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던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단다. 그때 글의 호흡이 끊길까봐 널 돌아다 볼 틈이 없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때 아빠는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너를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내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었다는 사실을. 만약 내게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입감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잘 자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위에 소개한 아버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여령 박사이고 딸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이민아 교수다. 그의 딸은 물론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아버지인 이여령 박사는 부모로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를 만날 때마다 자식에게 자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이 느껴진다. 존 스튜어트 밀과 데모노 게테 그리고 몽테뉴 등 수많은 대가의 공통점은 어릴 때 부모에 의해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너무 혹사당했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곁에 있어야 할 때 곁에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때 들었고 질문이 필요할 때 영감을 줄 수 있는
뛰어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 그들은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는 선택도 서슴지 않았고, 모든 환경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돈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내 일에서 성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든 어느 순간 일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사라지고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더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려는 노력만이라도 해야 한다.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없다면 더 뜨거워지면 된다. 그 피나는 노력과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의 아이가 모를 리 없으니까. 당신이 귀찮다고 느끼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걷는 것도 길어야 2년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길어야 3년이고,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묻는 아이의 질문에 답해주는 것도 길어야 5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후회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당신이 필요한 시기에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것만큼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은 없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휴가 때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으면 휴가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라고 답하는 부모가 많다. 일견, 아이들은 끔찍히 사랑하는 부모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말에 그대로 담겨 나오기 때문이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사랑을 더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는 내 아이를 빛나게 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울며 보채거나 떼를 쓰지 않고 웃으면서 바로 아이를 잠들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 당신 말이 맞아요. 아이들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그건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시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를 재우는 건 참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 덕분에 잠잘 때 크게 떼를 쓰거나 늦게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 간혹 할머니와 함께 잠들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누워있으면 그렇게 잠이 잘 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할머니는 제가 웃으며 잠들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노래가 아닌 이런 말들이었죠. 할머니는 저와 나란히 누운 채로 작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들었던 4가지 말을 소개하니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노는 걸 보니 우리 종훈이 참 대견하더라. 친구를 위해 멋지게 양보도 하고 종훈이처럼 듬직한 아이도 없을 거야. 같이 걸어가면 할머니 마음도 뿌듯해져. 우리 종원이는 이제 아무런 걱정도 안 해. 모든 웃으며 척척 스스로 해내니까 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멋진 아이가 내 손자가 되었을까? 할머니는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을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잠들기 위해 누웠을 때 저에게 자장가처럼 속삭이듯 들려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음성과 한없이 용기를 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늘 웃으며 잠이 들었죠. 간혹 이런 이야기에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아이가 아닌 부모 자신의 결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내 아이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문제와 결핍을 아이의 문제로 착각하면 아이 역시도 결국에는 부모의 부정적인 부분을 꼭 닮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가 떼를 쓰며 지독하게 잠들지 않고 중간에 잘 깬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그들 가정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재우며 부부가 화를 내며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저주하듯 들려주는 거죠. 이 녀석은 대체 누굴 닮아서 잠투정이 이렇게 심한 거야? 진짜 지독하게 안 자네. 너란 아이 참 지긋지긋하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내가 진짜 힘들어서 죽겠다. 오늘은 당신이 좀 재워. 진짜 이 녀석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잠자는 시간은 아이가 기억하는 하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그날 하루가 다 좋습니다. 아이가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를 듣지 못하거나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는 부모의 음성만 들어도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해서 부부가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시거나 각자 해야 할 일을 할 때 어김없이 아이가 중간에 깨서 울거나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부모의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웃으며 잠들게 해줄 가장 좋은 자장가는 따로 있습니다. 예쁘게 누워 당신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그날 있었던 가장 좋았던 일을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럼 아이는 그 아름다운 말을 선물처럼 안고 곧 꿈나라로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순한 아이나 가능한 거죠.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로 안 통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하지 않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 반복해서 들려주며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긍정하세요. 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면
늘 좋은 소식만 생깁니다. 김종원 작가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책 요가 잠투정 수명교육 자장가 7세 8세 9세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중3 아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일력. 한 번 생각하면 사실을 전할 수 있지만 2번 생각하면 마음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더 지혜로운 언어를 꺼낼 수 있습니다.